무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한공항, 새만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과 참사를 계기로 이 세 가지 그 사업의 공통점은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호남을 대상으로, 물론 가덕도는 부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부산을 통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들이고, 결과가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사업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 12월 초, 즉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민주당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한공항에 대한 국제선 운항을 아주 더욱더 많이 당기는, 물론 그 전부터 국제선은 있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취항하는 것을 무리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무한공항도 그렇고 가덕도 공항도 그렇고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무한 참사에 갔을 때 많은 어떤 분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번 참사가 자연적인 참사냐 아니면 인재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무한 참사는 인재다,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인재일까요? 저는 사실은 무한공항이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항을 선택하는 것부터 저는 인재였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무한공항은 갯벌을 더 많이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부는 노랑부리 백로 저새가 사는 무한갯벌 보호지역을 넓힌다. 보호지역을 넓힌다는 건 뭘까요? 갯벌이 많다는 것은 갯벌 안에 생명체가 많다는 거죠. 새의 먹이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많은 철새들이 그것을 먹으러 겨울 휴양지로 이곳을 더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엇박자 아닙니까? 실제로 공항을 만들려면 새가 없어야죠. 뭡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를 뭐라 그럽니까? 새가 비행기에 끼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무한공항이요, 다른 공항에 비해서 버드 스트라이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제주공항은 0.013%고요. 김포공항은 0.018%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말하자면 제주공항이 0.01, 김포공항이 0.01 이런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지금 무한공항은 0.09%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고 최고 많은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이번 사건도 겨울 아닙니까? 겨울 철새 도래지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서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이 무한공항에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제주공항에도 있고 모든 공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토부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방비를 해달라, 레이저빔이라든지 활주로를 더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새가 훨씬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 공항의 적기가 아니다. 그것부터 인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재는 뭘까요? 결국에 그와 같은 상관관계를 봤을 때 그런 사고가 많다면 그런 방비를 했어야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무한을 갔는데요, 2025년도 무한공항 활주로 사업 비용을 한 푼도 민주당이 안 줬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무한에 갑니까? 실제로 상임위인 국토위에서요, 실제로 국토위에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전체 이번 정부 밉다고 예산을 다 잘랐는데 무한공항 활주로 사업비 한 푼도 안 준 채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인재 아닙니까? 왜 민주당이 호남을 텃밭한 민주당이 거의 180석이 넘는 190석 가진 정당으로서 호남 예산도 확보하지 않냐 이거지. 그게 진짜 민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새 도래지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뭐 그야말로 지금 모항공항 주변에 13km가 되는 곳에 주요 철새 도래지가 12,000마리가 해마다 날라옵니다. 이런 데를 실제로 DJ 때 적지로 했다는 거, 그부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항공항만 그러냐 하면 좀 이따 우리가 보일 가덕도 똑같습니다. 가덕도는 더 기가 차요. 새만금하고 가덕도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슐리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버드 스트라이크로 공항이 비행기가 날지 못했을 때 이 노련한 기장이 허드슨 강에 착륙을 시켜서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비행기 할주로에 저 사람들이 서서 다 구조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 둔벽에 가로막히게 서양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둔벽을 보고 살인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실제로 그 구조물에는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는만 굳은물이지 이렇게 부드러워서 부딪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부 누군가 그러대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내려온 모항공항의 소장이 담벼락 높이 쌓으라고 했다고. 저게 인재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없는 거 아니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는 지역, 또 적절하지 않은 말하자면 관제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무리하게 민주당이 전남도지사의 요구, 모항군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무 안전 체크도 안 해보고 통과시켜 해서 통과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책임 아닙니까? 전남도지사야 당연히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렵게 보니까 광주공항에 있는 공항들을 통합하면서 모항공항으로 가져오면서 겨우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켜준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의 예산들은 그 지역구 의원이 서삼석 의원이더라고요. 서삼석 의원이 21대의 예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외결위에서 예산을 갖다 주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22대 국회에서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킨 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에 할주로 정설사업 예산을.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현재 할주로 공정률이 70%인데요.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를 추경하면 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토위에서요. 예산 정액을 해서 올렸는데도 민주당 예결위에서 민주당 다수인 국회에서 서둘러 가면 예산안 정리해버린다고 자기 예산도 깎아버렸어. 전혀 올려놓지도 않았다.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2022년 2월 24일 날도 모항국제공항을 아시아 최고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모항공항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25년 예산에 할주로 연장사업비도 배정 안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얘기하기 그러면 내가 모항공항 아시아 거점공항으로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항공항은요. 이명박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세대 충돌 위험 문제 때문에 또 할주로 결함 문제로 국제선 대형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완하지 않은 채로 허가에만 매달렸다는 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민주당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서 탄핵시킬까? 그게 모든 거에 집중돼서 정말 자기 지역 사업도 안 챙기고 자기 예산도 안 챙기고 정말 사람들의 인명이나 또 환경과 생태적 가치도 존중하지 않는 참 그런 문제가 너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새만금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동안 20년 동안 호남인들을 기만해 왔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이 없습니까? 쌀 농사할 땅이 없어요? 저 지금요, 새만금을, 저 물을 갖다가요, 없애려면 지리산을 다 깎아서 넣어야 된대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의미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그래서 오죽하면 부안 농민들이 이렇게 새만금은 4번이나 망한 사업이다 이렇게 써요. 지금요, 새만금을 막아 놓으니까요, 물이 썩어요. 그런데 어민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북의 수산업이 다 죽었어요. 요 새만금 사업 때문에. 수산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누가 돈 많이 벌었나? 유일하게 돈 번 사람은요, 덤프트럭 가진 사람입니다. 흙 퍼다가 밑에 막 풀려고. 그 사람들만 돈 벌고, 그것과 관련 결탁된 사람들 다 정치인들 감옥 갔어요. 그 뭐 겨우 하는 게 할 게 없으니까 태양광 패널 깔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이 다 항폐해야 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땅이 남아 돕니다. 저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새만금이? 새만금의 사업 때문에요, 전북의 수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전북이 얼마나 좋은 갯벌지대인데요. 그런데 해양 생태계 다 망치고 수산업 다 망치고 그런 상태입니다. 몇 번씩이나 이런 세미나를 해도 뭐 거짓말만 하고 뭐 수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전 세계적인 망신을 뻗친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야,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열병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 그나마도 어린아이들이니까 이것 또한 경험이다 생각해서 기쁜 표정으로 있죠. 저게 어떻게 전 세계적인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 새만금 떠난 사람들을 각 시도별로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여행 보내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그런 곳에다 그냥 물이 절퍽절퍽한 곳에다가 가글문을 설치해서 잼버리 하겠다. 얼마나 황당한 준비 정도입니까?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이런 준비 상태로 세계인을 말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정치인들이, 정동영을 비롯한 호남 정치인들이 20년 동안 호남의 자기 지역 구민들을 기만해 왔던 그 프로젝트가 새만금 프로젝트였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퍼넣어야 돼요. 진짜 새만금 사람들 그럽니다. 지리산을 다 깎아서 집어넣어야만 저걸 메꾼다고. 그거 메꿔서 뭐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가덕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현재를 보면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연 타당한가? 가덕도 역시 철새 도래지입니다. 저는 직접 제가 차로 가덕도를 쭉 돌아다 봤어요. 그런데 가덕도에 별로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면 뭡니까? 가덕도 자체에 대해서 저기는 완전 바다인데 저걸 뭐 흙으로 메꿔야 된다는데 저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가덕도 역시 또한 쇠제비 갈매기를 비롯한 번식처입니다. 천년기념물 203호 제두루미, 228호 흑두루미 중간 기착지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가치가 뭐 그나마도 뭐 환경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저게 저 지역이 맞습니까? 그러면 흑두루미나 새갈매기가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역이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가덕도가 아니라 저는 대구와 부산과 울산 그 중간 지점이면 좋겠어요. 저는 가덕도는요, 해운대에 있는 부산 시민도 오기 힘들어요. 부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바닷길을 다시 내겠죠, 신공항로를.
큰 저 인천대교처럼 도로를 놔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기장이나 울산 쪽에 가면 훨씬 좋은 땅을 메꾸지 않아도 충분한 곧 밀양도 대체지였습니다만은 밀양이나 기장이나 그런 어떤 울산하고 포항하고 대구하고 부산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큰 허브 공항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덕도는 아까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절하지 않아요. 부산 사람조차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표가 나왔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이 안 되는 이유가 반대론자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정성. 첫째, 저도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안정성입니다. 저기요, 가덕도가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다에 이렇게 바람이 막 불었을 때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지금 인천공항은 공항이 3개 들어올 정도로 넓은 땅인데 그렇게 넓은 땅을 그 정도 반은 되더라도 국제공항이라면 언제 땅에 집어넣고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시공성 난이도입니다. 평지에다 공항을 아예 산을 깎고 공항 짓는 게 시공성이 좋지 바다를 메꿔 가지고 공항 만드는 게 좋습니까? 세 번째, 아니 바다에 하니까 물이 빠지니까 침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환경성, 거기 철새 도래지라는 것은 거기에 먹을 만한 새가 먹을 만한 게 있다는 것인데 막 공사한다 그러면 환경 다 망가지는 거죠. 해양 매립에 대한 그 다음에 산악 절지에 대한 환경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밑을 메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28조나 들어간. 말이 28조지 공사하기 시작하면 더 들어가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접근성이라도 좋아야죠. 교통망 확충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을 그 녹산 공단지대를 지내오는데 어떻게 또 도로를 수용해서 사유지를 다시 사가지고 도로를 닦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밀양이 훨씬 낫죠. 산청이나 아니면 저 울산 위쪽에 거기 좀 싼 땅을 산을 사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게 훨씬 낫죠. 항공수요 불투명하죠. 부산, 울산, 경남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다 부산만 하도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항공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눈 딱 감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안공항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저 가덕도 신공항 불보듯 뻔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안정성. 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이 아쉬움인 거죠. 지금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할주로 배치. 지난 국회에서 그랬나요? 국토위의 손명수 의원이 이창용 할주로 배치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되어 있다. 저거 잘못하면 다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할주로를 정설하기도 더 어렵잖아요. 저 지역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지역은 사실은 오거돈 전 시장을 비롯해서 다 미리 부산 부자들이 저곳에 가덕도 이야기 나오자마자 다 땅을 사놨어요. 일정 정도 누구누구 땅들 특혜성 시비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아니 지금 현재 김해공항도 안에 정설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울산공항도 정설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공항 현재 있는 공항들을 조금 더 잘 다듬어도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 효과도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정책을 해왔다는 것이죠. 부산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아, 부산에 이런 특수가 있네 하는데 과연 그만큼의 어떤 국가 재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정한가라고 하는 부분. 참 그런 면에서 씁쓸하다 하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된다. 나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항공항의 사고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